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되는 올해의 작가상 전시를 다녀왔어요. 그곳에 어떤 작가의 작품들이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어서 그 작가 전시 연계 작가 토크도 다녀오고 이렇게 리뷰까지 하게 되었네요. 작가의 이름은 영화배우 김혜수 씨와 손만 다른 박혜수 작가입니다. 박혜수 작가의 그 전시를 4번을 보았는데요. 처음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 결혼한 지 오래된 제가 우리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거든요. 박혜수는 이렇게 사람을 건드리는 작품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박혜수로 20대 후반에 크게 건드린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애프터 라이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원더풀 라이프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화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들이 사는 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그 영혼들이 사는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인생 동안에 가장 기억하고 싶을 만한 행복한 순간을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골라서 그 기억 하나만 선명하게 가지고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작가는 나라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억 하나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저도 그 기억 하나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영화가 생각이 나고 이 영화가 왜 계속 마음에 걸리지?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바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과연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사라지게 했는가? 분명히 얻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얻는 것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살면서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혜수 작가의 전시장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박혜수 작가 전시장에 들어서면 일견 무슨 말인지는 알기 쉽지 않은 전시물들이 보입니다. 연구실에 자료를 늘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벽에 설치된 설치물에 나타나는 글귀들을 보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겨우 알게 됩니다. 가족과 우리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변해가는 가족 구성원, 관계들을 바라보기,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는 어디까지를 우리가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 속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했는가, 와도 같은 많은 질문들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작가와의 대화에서 작가는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관객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좋겠다라고 언급했어요. 이번 2019년 올해 작가상 전시에서 새로 선보인 작품은 사실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작품의 주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무엇을 얻고 싶은가, 무엇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던 박혜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는 방식과 대화 엿듣기 방법을 취합니다.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도 카페에서 시나리오 쓸 때 옆 사람들 이야기를 저절로 들리면 계속 엿듣곤 했다고 하던데요. 그 프로젝트의 제목은 프로젝트 다이얼로그 2009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 대화 내용, 주제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관해 다뤄보고자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엿들은 50개의 대화를 추려서 전문가들에게 보내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야기를 이어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관객들이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50개의 대화가 30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대화의 내용도 픽션으로 써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대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는 다 나온 셈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 스펙트럼이 좁았습니다. 대화들을 다시 주제별로 나누었더니 돈, 사랑, 꿈,
보통, 예술 이렇게 5개로 나뉘어 되었습니다. 박혜수 작가의 리서치 결과로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연애와 결혼이 포함되죠. 그 다음이 꿈이고요. 꿈은 빈도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엿들은 대화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꿈에 대해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에게 그것을 꽤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꿈을 가지고 먼저 작업을 했고 당신이 꿈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2-3년간 진행했습니다. 5,000명에게 버린 꿈을 수집해서 버린 꿈을 다시 날려보내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상당한 젊은이들이 꿈과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는 보통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다른 꿈은 꾸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위해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보통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상당수가 그게 보통이에요 라고 한다네요. 보통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걸까? 박혜수 작가는 보통아, 너는 뭐니?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보통에 집착할까요?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야 하고 또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이 되어야 하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남들의 생각을 눈치 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와 협업을 하면서 답을 얻어나가려고 했고요. 작가는 대세를 추종하기 위해 정작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작업을 하고 작품으로 남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을 노말이 아닌 에버리지로 생각한다는 것을 2년여의 기간이 넘는 작업 기간 동안 작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통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집단의 문제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되고 싶은 상황은 무엇일까? 작가는 우리라는 말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저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특히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을까? 무엇을 참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데요. 그것을 경제학, 사회학, 페미니스트 관점에서도 풀 수 있겠지만 작가는 정신과 의사와 협업했습니다. 작가는 당신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기억을 수집합니다. 설문을 기본으로 한 친밀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많은 게 가족이었습니다. 친밀도 조사 방법이 전 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결속력 있게 사용되는 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족은 가장 확실한 우리이고 가장 오랫동안 이어온 우리라는 집단이죠. 마치 가족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사실 우리는 다 알죠.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아닌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가족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상당량의 문제가 사라진다고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보통이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대리 출석하는 심부름센터가 있는 것은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유품 정리사가 있다는 것은 이번 박혜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예전에는 가족들이 했던 것을 상당 부분 대행하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통의 평균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요. 작가는 휴먼 렌탈 서비스 회사 퍼펙트 패밀리가 당신에게 결여된 가족관계의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에 실제로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고독사, 무연고 사망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닌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세상을 조사합니다. 이것도 평균이 되면 보통이 될까요? 이건 제 생각이 보통의 선을 넘은 것 같네요. 아무튼 40분에 달하는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유품 정리사들의 인터뷰에서 변해가는 가족 구성원, 가족 관계 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죽음에 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도 자주 가고 고독사, 무연고 사망 다큐멘터리 등을 유튜브에서 보곤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나는 정말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었겠죠? 유품 정리사들도 등장하는 영상은 이번 기회에 처음 보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박혜수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장에 가셔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혹 전시장에 다녀오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박혜수 작가는 많은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전시장에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일부분만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글자가 많은 전시를 관객들이 즐겨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하여 프로젝트의 마지막 결과물은 책으로 출판한다고 합니다. 리서치할 때는 수집가이지만 내용을 분석해서 다시 설치 작업으로 바꾸는 데서 작가적 역량을 발휘하고 협업자를 구해서 완성합니다. 박혜수 작가의 작품 세계는 한 문장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에 대한 자신의 예술적 분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혜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제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야기해 보겠습니다.